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침략했던 일본 제국주의. 외교권을 강탈하기 위한 1905년 을사늑약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의병 활동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직접 의병으로 뛰어든 겁니다. 실제로 싸우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죠. 이 백성들이었죠. 의병장으로 나오신 분들은 선비들이었어요. 전략도 없고 전투도 할 줄 모르고 다만 의기를 앞세워서 지도자 역할을 해주신 거죠. 싸운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1909년 당시 15살이던 김낙선은 부안 지역 의병 활동에 쓸 군자금을 모금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렀습니다. 부채를 만들던 김보배는 동료 의병 70명과 함께 총 50정, 칼 2자루로 일제와 싸우다 체포돼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무장사꾼 김재선, 보부상 문판석, 배장사 오두천, 농민 이거석, 어부 최기석, 포수 김갑술 등 세상에 새롭게 이름을 드러낸 831명. 직업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광화문 시민들의 촛불하고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종이를 파는 분들 또는 기름을 파는 분들 또는 그동안 역사에 또 소외됐던 그 대표적인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정,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모습들이 하나씩 이렇게 쭉 드러나면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곳곳에 묻혀있던 그들의 흔적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일제가 작성했던 폭도에 관한 기록 등 20여 종의 각종 문헌을 번역하고 연구한 끝에 민초 의병들의 이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치료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한 번쯤 내가 과연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런 의병 활동에 좀 동참할 수 있었을까라는. 일제는 의병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토벌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잔혹하고 처참하게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기세가 꺾이지 않았던 호남 지역의 항일 의병 활동은 나라를 잃은 뒤 무장 독립투쟁으로 이어졌고 해방의 역사로 새로 쓸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고 내 고향,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우리를 지켰다고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지금의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항일의 길에 나섰던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일제와 정부군의 총칼 아래 무릎 꿇으며 목숨을 잃고만 수많은 동학 농민혁명가들. 하지만 살아남은 혁명가들은 항일의 의지를 꺾지 않고 의병운동을 시작합니다. 1895년 동학 농민혁명 세력을 기반으로 일어난 을미의병부터 을사의병, 정미의병 등으로 이어집니다. 동학 접주 출신 김구 선생은 1895년 만주로 피신해 의병단에 가입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최근 하나둘 세상에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김영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동학농민군이 의병으로 이어지고 그 의병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좀 대표적인 인물로.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자 다시 독립의 깃발을 든 혁명가들은 3.1운동을 비롯한 국내외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민족대표 15명 중에서 9분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손병희, 금병도, 그다음에 홍병기 같은 인물들이죠.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여전히 실패한 혁명으로만 여겨지는 게 현실. 其实东学农民运动呢，跟后来的义兵运动，然后跟那个再后来的独立运动，它是一个连贯起来的，就是东学农民运动、义兵运动和独立运动呢，就作为一个整体来研究。 독립과 광복의 뿌리가 되어준 동학농민혁명. 이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독립운동사적 평가도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마당 한가득 쌀가마니가 쌓여 있는 옛 군산 세관. 이 쌀을 일본으로 싣고 갈 배가 모여 있는 군산항. 흑백 사진 속에는 일제 강점기 수탈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2해 전 문을 연 일제 강점기 군산 역사관. 100여 년 전 아픈 역사가 곳곳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있는 사진이나 유서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그냥 책에서만 보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잊혀질래 잊힐 수가 없는 역사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더 그런 거를 배우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치욕스러운 역사도 되돌아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김부식 역사관장.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아프지 않은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픈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시관 맨 앞에 친일파 이완용이 쓴 시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대일본 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큰 자만심을 가지고 썼던 것이죠. 두 번 다시 저희가 광복되는 일은 아마 없었으리라고 자신했을 겁니다. 역사는 미래를 들여다보는 거울. 친일파가 쓴 잘못된 역사를 보며 올바른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말 아프지만 냉철하게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 친일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는 항일 열사들의 희생입니다. 항일 의병의 선두에 섰던 최익현, 저항 문학에 앞장선 한용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정신도 계승해야 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 위해서 한 톨의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북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들. 원장님,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여기 이 코너는 저희가 특별히 전라북도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창규, 김철수, 박준승. 전북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일제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기억 창고. 일제 강점기 군산 역사관에는 지난 2해 동안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할 때 저희가 이렇게 우연찮게 지나가면서 그럴 때 참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과 보람을 갖게 되더군요. 지금의 군산 시인 일제 강점기 군산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군산에 사는 외국인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1927년 일제에 맞선 군산 옥구 농민 항쟁에 뛰어들었다 옥고를 치른 농민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그때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우리 군산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왔었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것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95, 군산 향토사학자 김양규 선생이 평생 모은 자료들입니다. 일제 강점기 힘든 학창 시절을 겪어내면서 역사에 눈을 떴습니다. 외정 시대 일본 아이들한테 그 압박과 그 서러움이 있었고 또 제가 사학과를 나와서 그래서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군산 향토사학자의 길로 들어선 뒤에는 특히 옥구 농민항쟁 참여자들과 후손들의 역사를 모으고 기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군산에서는 그때 자료가 재판소에 여기서 불나가지고서 다 웃고 그래서 부산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였어요. 내가 거꾸로 절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서 독립유공자하고 서울을 맡게 되니까 어떻게 깊은 힘없고 가난했던 민중들에게서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배웠다는 김양규 선생.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무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말이야 이런 정신이 무엇이냐.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이 배우고 안 배운 것이 문제 아니구나. 참 훌륭한 분들이다. 발품 팔아 모은 자료들은 박물관에 기증해 더 많은 사람이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의 역사에 있어서 1세대 분이십니다. 지금 연세도 아주 고령이시지만 지금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께서 앞에 걸어가 주신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사명감 하나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역사는 살아있다 그래요. 이런 것이 알리지 않아 그러면 누가 아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서 기록하고 이것을 읽히고 알린다는 것, 이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죠. 가혹했던 시대 꿋꿋하게 지켜냈던 뜨거운 민족 정신만은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젊은이들한테 제가 호소하고 싶네요. 교육자들한테 호소하고 싶고. 어떤 말씀을 호소하고 싶으세요? 나라를 뺏긴 날 나라를 찾고자 들고 일어난다. 그거 하다 보면 자연히 어떻게 했는가, 어느 정도 했는가 이런 것도 알려고는 호기심도 생기나고.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남원 도심의 천년고찰 선원사. 명무전을 지키는 지장보살 뒤 탱화 한쪽의 선명한 문양. 다름 아닌 민족의 상징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를 새긴 자리는 선과 악을 심판하는 변성대왕의 머리 위. 일제의 악행을 꾸짖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우리나라의 탱화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1917년 그 일제의 어떤 그 암흑기에 그려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 대한 독립에 강렬한 의지가 있지 않느냐. 이 작품의 중심의 선인은 당시 일제 불교로의 흡수에 맞서 불교계 독립운동을 이끈 구례 화엄사 주지 진흥스님. 태극기 말살책이 조선 민중을 억압하던 시기 큰 스님 뜻을 받든 남원의 불자들은 총칼로 꺾이지 않는 용기를 내보였습니다. 이제 임시정부 태극기도 이런 모양이고 우리가 3.1운동 때 들고 흔들었던 궤도 이 모양이고 지장 시향도에다 태극기를 그렸다는 것은 완전히 일본으로 봐서는 도전이죠. 우리로선 감옥보다 더 치열한 그 어려움을 극복할 각오로. 항일 정신이 녹아든 태극기의 흔적은 춘향사당 곳곳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영정을 모신 제대 내 귀퉁이에 8궤 태극기가 선명하고 1931년 당시 사당 출입문에도 태극 문양이 그려졌습니다. 최초 영정 속 춘향의 붉은 저고리와 푸른 치마 역시 어목하던 시절 숨겨야 했던 태극 문양을 상징합니다. 신간회 이연순 등이 시민 뜻을 모아 세운 금수정에는 봉우리 정상, 일제 신사를 향한 저항의 뜻이 담겼고 3.1운동 대표 장면 10곳을 모은 서울 탑골공원 기념부조 한 자리엔 남원 장날 만세운동에 나섰다 희생된 방씨 일가의 투쟁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곳곳에 녹아있는 올곧은 항일 정신. 남원은 3.1운동 당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민중들이 만세운동에 나선 대표 독립 항쟁지입니다. 딴 데서는 중앙으로부터 하향식이야. 천주교를 통했다든지 기독교를 통했다든지 이런 거 하향식인 운동을 했는데 남원은 그렇지 않고 면장이 주동이 돼가지고 암암리에 일어났던 순수한 지방농민봉기라고. 104번째 3.1절을 맞아 되새긴 조상들의 항일 정신. 우리 후손들이 갈 길을 되묻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3.1운동 당시 이곳 익산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4월 4일 솜리장날 문용기 열사가 이곳 남부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선봉해서 이끄셨습니다. 일본 헌병이 칼을 휘둘러 열사의 오른팔을 베어버렸지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의연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열사는 만세를 외치다 끝내 순국하셨습니다.